안녕하세요. 골든 노드입니다. 아까 골드 일봉 분석해서 올렸었잖아요. 그죠? 분봉도 잠깐 복기를 하고 갈게요. 골드는 우리가 배운 선긋기만 잘 하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골드, 그러니까 보통은 매수 추세선이라는 거는, 그죠? 저점과 저점을 높일 때, 그죠? 여기에 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저는 그렇게 막 어렵게 안 그어요. 다른 데 가면 되게 정밀하게 긋고 뭐 그것도 나름의 기법을 더해서 하던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첫 번째 저점과 저점이 만났을 때 보통 그리는 길게 그려주죠. 길게 그리면서 계속해서 재차 지지를 받는 공간에서 라인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캔들이 쉽게 안 끊기면 분위기가, 그죠? 상방이 좀 강해 보이는 거죠. 눌림도 여기가 적은 거예요. 근데 추세선을 지지하고 올릴 때는 추세선에 그냥 손절 잡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좌측에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뚫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요게 얘도 보이나? 잠깐만요. 조금 확대할게요. 여기도 중심 21선을 지지하고 중심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캔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면 얘가 신호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를 안 깨는 이상 그냥 매수로 홀딩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최대 손절 라인은 여기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여기 양봉 저점 아래를 최대 손절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강해 보이니까 중심까지도 안 오잖아요. 그어주면서 그어주는 라인을 손절 자리로 잡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쑥쑥쑥 가는 거 이거를 다 놓쳐버리잖아요. 고점에서도 장대 뚫어놓고 간망봉이 나오면서 조금 흔들거리지만 여기를 안 깨는 이상 이건 매수 추세가 강한 거예요. 5일선도 안 깨고, 그죠? 그러면 그냥 계속 매수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첫 번째 눌림은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있을 때는 몸통의 중심을 그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매수로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고점을 뚫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팍 눌림을 주죠. 근데 만일 다시 이 음봉의 중심을 올리면 매도는 컷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매도 들어갔던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고 매도 들어갔던 사람들은. 저는 가능하면 고점이다 싶은 곳에서 매수로 추격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점에서 들어가거든요. 가능하면 저점. 매도는 가능하면 고점에서. 그리고 골드책이나 이런 거 보면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들어가고 매수는 가능하면 밑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봉이랑 이런 걸 참고해서 큰 분봉을 참고해서 가능한 매수는 저점에서 가능하면 매도는 고점에서만 잘 해도 선물에서 크게 당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큰 분봉도 같이 돌려보면서 연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1분봉, 3분봉에 익숙한 사람들은 큰 추세를 만나면 어디까지 상승할지 전혀 몰라요. 머리가 하얘지죠. 근데 큰 분봉을 즐겨서 하는 사람들은 큰 분봉이 움직일 때 추세가 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큰 분봉 움직임을 항상 주시를 해요. 그래서 매매할 때 10분봉 이상 30분봉을 보고 저는 낮에 매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시간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승률이 10번 들어가면 한 번만 손절을 쳐요.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거든요. 틱틱이 단타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가끔씩 뭐 적게 먹을 때도 있지만 저도 가끔씩 있지만 거의 수익을 내고 나오죠.
제가 최근에 넉 달 가량, 최근에 이제 일부러 마이크로로도 가능하다는 거 인증을 보여주려고 계속 이제 마이크로 쪽도 관리를 하는데, 거의 다 빨간 날이에요. 다 수익으로 끝내거든요. 가능하면 밑에서, 가능하면 위에서 진입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 이렇게 추세선을 길게 그으니까, 추세선을 길게 그으면 여기를 이탈하는 자리부터 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이탈하는 자리도 이제 매도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패턴이 이런 쌍봉 패턴이죠. 쌍봉 패턴이고, 이렇게 강하게 긴 장대 음봉으로 동시 돌파할 때는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좌측의 지지선을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장기 이평선 두 개를 동시에 다 돌파하잖아요. 음봉이 밑에 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평소보다 긴 장대 음봉의 몸통은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올리는 게 좀 비리비리 했잖아요. 비리비리한 얘를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는 반등해도 여기나, 그죠?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못 올리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데,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매매할 때 지금이 고점일까 저점일까, 주식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잖아. 그러면은 매수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안전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능하면 안전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힘이, 캔들이 좀 단봉들도 많고 좀 비리비리하죠.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 이 추세선을 타고 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요 아래도 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아래는 매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고점을 못 올리면 매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음봉의 고가도 못 올리면 손절 걸고, 여기 손절 걸고 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고점에서 최대 손절 자리가 짧잖아요. 이 고가 위로 한두 틱, 고가 위로 한두 틱 손절 잡아도 되고, 여기 이탈하는 자리 매도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여기 이탈할 때 매도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지지가 많았던 자리인데 여기를 깰 때는 매도세가 강하구나. 고점에서 이 장대 양봉이 있는데 여기 시가도 깼어. 지금 이거는 매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이평선들, 이 이평선들을 동시에 돌파하는 이 장대 음봉은 강한 힘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얘네는 중심까지도 잘 안 와요. 여기 4분의 1 분할해도 여기까지 잘 안 와요. 작은 분봉 같이 보면서 빨리 진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내려온다 싶을 때 좌측에 지지선을 그어놔야죠. 근데 힘이 너무 강할 때는 근데 기존의 앞전부터 여기 중심도 안 오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몸통이 강하게, 음봉의 몸통이 강하게 흘러내릴 때는, 저 같으면 지금 이거 30분 봉상이에요. 그죠? 이 30분 봉에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매도로만 본다. 이 시가를 올리지 않으면, 이 중심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냥 매도로만 본다. 양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매도로 본다. 중심이나 고가를 올리지 못하면 매도로만 본다. 왜냐면 매수 힘이 안 들어오는데 뭘 매수를 쳐. 잘못하면 뒤지는데 죽잖아요. 추세 강할 때는 함부로 영매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어떤 일봉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반등이 좀 나오는데 볼게요. 어디로 가버렸지? 내가 했던 거? 여기 있죠? 좌측에 저점이 있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흘러내렸어요. 그죠? 골드가 추세가 터지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함부로 영매수 받는 게 아니에요. 지지선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양봉 캔들 보고 눌림의 매수로 잡아주는데, 올라올 때도 이런 데가 다 저항이 돼요. 그리고 아마도 이쪽에 의문이 들이찼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면 골드는 행보가 길어요. 다음날까지 그냥 영매매 할 생각하면 안 돼. 최근처럼. 그래서 의문대를 벗어나야 조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락기 강할 때 골드는 패턴이 항상 두 개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해도 행보가 길면 반등도 많이 나온다? 아니에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강하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미미하게 주죠. 그리고 행보가 길어요. 그죠? 그러면 좌측 매물대를 느끼고 고점을 낮추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V자로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드 특성이. 아니면 또 너무나 많이 내렸을 경우, 일봉상 봤을 때 첫 번째 강하게 하락한 긴 음봉이 아니라 두 번째 3일 정도 흐른 다음 3일째 이상 하락한 긴 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을 때는, 그죠? 행보하다가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영매수를 길게 보면 안 되고 항상 캔들을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여기에 의문이 많이 들어와지거나 이평이 역배열되는데 고점을 자꾸 낮추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등하면 매도예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영매수 하더라도, 그죠? 캔들이 아니면 빼야지. 매수를, 영매수를. 그리고 고점 낮추는 걸 보고 매도로 대응을 해야죠. 그쵸? 그리고 좌측에 저점이 만들어졌잖아. 이 최저점은 항상 중요하게 볼 자리라고 했죠. 이 근처에서 지지받는다 싶으면 저점 올리는 모습 보고 영매수를 또 할 수가 있겠지만, 최대 손절 라인을 항상 잡아줘야 돼. 잡아주고 캔들이 다시 뭐 이런 양봉의 시가를 깨면 영매수는 정리해야죠. 그래서 고점이 한 번 사이고 두 번 사이면 이쪽이 매물대가 돼서, 그죠?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 이렇게 사인 좌측 저점은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락이 강하니까 반등도 강하지만 좌측에 매물대가 쌓이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좌측 저점은 무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내려올 때 이건 박스권이에요. 거의 박스권. 그죠? 좌측 저점은 무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점을 낮추는 모습에서 이게 좌측 매물대가 쌓인 거잖아요. 매도로 계속 볼 수 있다.
근데 재차 저점을 안 깨고 뭔가 비리비리할 때는 수상하게 여겨야 된다. 그죠? 재차 지금 그어놓은 라인에서 계속 아래 꼬리 달고 저점을 높이니까 여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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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깨야 되는데 하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고 얘가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잡고 상방 시도를 한다면 골드 특성상 한 번은 터지겠죠. 뭐 여기 고점까지 이런 고점까지. 자, 올라올 때는 오른쪽 캔들의 힘을 보고 조심해서 매도를 쳐야 돼. 매물대가 많을수록 뚫으려면 캔들이 강하게 올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더 갈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심이나 여기를 이탈하면 실패하는 거죠. 영매수는. 그럼 일단 놔주고 다시 여기를 못 올리거나 여기를 이탈할 때 매도로 들어가야지. 추세대로 가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저항선이 있으니까 여기라도 매도 들어가든가 이탈할 때라도 매도로 들어가든가. 내 시나리오가 더 갈 것 같았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위로 좀 더 반등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음봉으로 확 깨버리고 계속 비리비리하고 고점 낮추면 앞에 추세대로 매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스위칭을 해야죠. 추세대로.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어놓은 자리나 여기 중심 못 올리는 자리나 저항받는 자리나 이탈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얘를 먹겠죠. 그리고 종가가 깔끔하게 끝나는 캔들 확인 후에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영매수는 하지 않는다. 그죠? 양봉이 비리비리 하잖아. 그래 만일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갔다면 여기를 MIT를 잡아놓고 홀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을 때 한 번에 못 올리잖아요. 외바닥 상승은 한 번에 못 올리니까 여기를 MIT를 잡아놓고 계속 홀딩을 하면 이 종가가 장대 음봉의 이 종가가 너무 깔끔하게 끝났죠. 그죠? 그러면 밑으로 힘을 더 보여주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아래로 쳐지면서 내리기 단봉으로 내리기 시작하더니 강한 장대 음봉을 내줬는데 이 종가 꼬리가 별로 없다? 밑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영매수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중심을 그어 놓고 이 양봉이 비리비리하면 영매수 한 사람들은 빨리 빼야죠. 이 중심이나 이 시가 아래 컷 잡아놓고 빼야 돼. 큰일날 아니면 더 내려가 버리니까. 진입을 했을 때 이제 단봉으로 그죠? 단봉으로 이제 살살살 내리다가 확 쳐내리고 종가 이렇게 깔끔 더 쳐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5일선 살릴 때 매도는 정리하든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으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기준을 정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매도로 들고 있던 분들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거다 생각하고, 왜냐면 앞에서부터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캔들을 보면 겁이 나요. 그죠? 요런 양봉 캔들을 보면 겁이 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한다 싶을 때 내가 정리를 해버려. 근데 얘가 다시 음봉을 깨버리고 하락을 할 때 이건 너무 저점이니까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죠. 너무 저점이니까 못 먹죠. 아니면 컷을 뭐 이런 데 잡아놓고 저점 매도를 치는데
저는 저점 매도를 잘 안 해. 그냥 놓아버려요. 그 최대한 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역매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끌죠. 그죠? 많이 하락하니까 반등도 시원찮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못 올리면 이 아래는 또 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는 계속해서 못 올리잖아요. 또 저점을 낮춰요. 이거는 다중바닥이죠. 다중바닥. 여기서부터 매수로 역매수를 해볼 수가 있죠. 추세가 강한 쪽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계속 못 올린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고점을 자꾸 낮춘다? 의심을 해야 돼요. 중심을 못 올린다? 의심을 해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가도 있다라는 자리에서는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 이렇게 하락했는데 또 내려? 입이 쫙 벌어지죠. 입이 쫙 벌어지죠. 그럼 기다려요. 최대한 다 내릴 때까지. 최대한 다 내려서 바닥을 재차 다지는 차트 패턴이 나올 때 역매수지를 할 수가 있지.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반등 기울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계속 못 올리자. 이 하락파동, 여기 하락파동에 중심도 못 올리고 좌측 매물대를 맞고 고점을 낮추고 빠지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그죠? 역매수 하지 않는다. 하락할 때는 좌측 최대 저점을 찍어 놨을 때는 이 저점은 항상, 그죠? 중요한 역할을, 반등의 역할을 하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그죠? 반등 단타 할 수 있지만 재차 고점을 낮출 때는 추세대로 대응해야 돼. 추세대로 길게 그려주면은 이것도 15틱이나 막 이렇게 잡아주면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 저점을 재차 낮춘다. 하락세가 아직 남아있다. 하락한 만큼 더 하락할 수 있다. 반등 기울기가 약하다. 반등 시도를 하지만 약하죠. 좌측 매물대가 되고 다시 고점을 낮추기 때문에 매도를 진입할 수 있고, 이거는 다는 다중바닥 패턴이죠. 여기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이게 골드에 보통 나오는 모습이에요. 골드에서 보통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많이 하락하면 골드 같은 경우는 되돌림을 많이 줘요. 그래서 기다리면 또 먹을 자리가 항상 또 있어요. 너무 저점이다 싶은 곳에서 매도를 익숙한 패턴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중급 실전서나 이런 거 보면 일목이 받쳐주면 저점 매도도 시도를 할 수가 있죠.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반등이 그래도 50%까지는 하네요. 자, 올라올 때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 좌측에 많이 몰려있는 자리가 매물대가 될 수 있죠. 하락으로 다시 가죠. 이 좌측 저점은 또 지지라인이 될 수 있어요. 하락을 할 때 거기서 반등 단타 노려도 되고, 긋는 게 유치해 보이지만 많이 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차트를 연습장 삼아 많이 가로선도 그어보고 추세선도 그어보고
일목도 참고하고 이평선 또 활용해서 이평선을 놓고 장기평선 위는 매수 아래는 매도 기준을 삼든가 정배열일 때만 매수로 들어가든가 역배열일 때는 매도로만 들어가든가 가능하면 위에서 매도 가능하면 아래에서 매수 그런 원칙을 자기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많이 지지가 되잖아요. 지지가 되니까 올려주죠. 이것도 고점 이상 올려놓고 그죠? 또 고점 만들어 놓고 또 고점 한 번 더인데 길게 그어놓고 좌측을 항상 보셔야 돼요. 좌측을 항상 봐야 우측을 잡아줄 신고가가 나오면 좀 어려운데 신고가를 낸다고 해도 걔가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은 평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돼요. 평소에 뭐 800틱, 1200틱 낼 거를 한 400틱, 200틱 정도밖에 단봉으로 못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울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항상 이렇게 좌측을 보다 보면 그어 놓으면 저항이 되죠. 얘도 이렇게 저점 대비 고점 그어 놓고 박스를 중심을 그으면 이 위는 매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는 매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래는 매도로 보는 거고 이 아래는 매도로 볼 수 있고 이 아래는 매도로 볼 수 있고 이 아래도 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차트를 넓게도 보고 세밀하게도 보고 세밀하게 보면서는 캔들을 보고 그어가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제 거 영상 캔들 패턴 캔들 핵심 비법 강의도 다시 다 살펴보고 공부를 충분히 다시 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